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카이노스 매드 최대 70%, 에코프로모티 최대 330%, 두산 로보틱스 최대 200%, 줌인터넷 최대 45%, 하이디로 리튬 최대 30%, 리튬 포어스 최대 60%. 다만 이탈 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카이노스 매드 일봉 윗꼬리 초록색깔 전부 다 매물소화로 분석을 하고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50%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손절가 보라 이탈 없었고요. 마이너스 10% 이탈 없었고요. 스윙은 마이너스 10% 밑에서는 전부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15% 멀어지면 그때 손절을 고려하는 거고 그 이내에서는 모두 눌림 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노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초록으로 쉬어갔죠. 하지만 초록이 항상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 또 여기서 재추천 드렸고요. 여기가 재추천 구간이죠.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고 W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 일단은 현재 반짝으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의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튼 최대 50% 70%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무릎 자리였고 요 W 자리였다는 거 박스 하단 복습하시고요. 손절가 위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손절가 10%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다. 추천 이유는 치매 치료제 엑소존, 치매 게임 체인저 요걸로 추천을 드렸는데 에이즈 치료제로 보너스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 화살표를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하자 잊지 마시고요. 초록 화살 대응이면 편안하게 수익이 나왔고 숙지를 못했다면 손절가 위에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손절가 이탈이 없었는데 이해 못하면 손절이 나오는 거죠. 요 구간에서 손절을 할 이유가 없는데 손절을 하고 뒤에 날아가는 걸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이 이렇게 W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50% 70% 수익이 나왔다. 여기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고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손익비 자리입니다. 손익비 자리. 다음 줌인터넷 역배열 끊는 자리, 얘도 이렇게 보시면 W 초입 자리였고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었고 11월에 수익이 나왔죠. 이때 수익이 나와준 거고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W 자리에서 재추천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나왔고요. 무릎자리 다시 한 번 더 무릎자리에서 재추천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W였죠. 줌인터넷 10월의 일정이 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10월의 입법 추진, 이걸로 9월에 일정 추천을 드렸던 거고 디지털 언론 중재위 만든다, 가짜뉴스 처단한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 번 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고 재추천 성공입니다. 금요일에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해서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공정위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추진한다. 다만 요게 사실무근이다 라는 뉴스가 다시 또 뜨긴 했습니다. 12월 6일 카톡 리딩이고요. 카이노스 매드 기존 추천주인데 현재 박스 돌파 양호하다. 양호는 대단히 괜찮다는 뜻으로 매수 가능하다 추천 신호입니다. 양호가 나왔을 경우에 바로 현가에 1차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면 2차 매수하면 됩니다. 혹은 요때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매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시점에서부터 바로 1차 매수하던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 추천이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인데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낙폭과대 4개 알려드렸고
이 중에 줌인터넷 빼고 다 상승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카이노스메드는 상승이 나왔지만 박스 돌파로 한 번 더 재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미 수익이 나왔죠. 이미 수익이 나왔지만 박스 돌파로 재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줌인터넷은 아직 급등이 나오기 전인데 계속 유효하다고 반복 추천 드렸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바른손 우리로 양자암호 관련주로 엑스게이트랑 우리로를 추천드렸죠. 엑스게이트는 무릎자리였고요. 여기 발, 무릎, 삼각수렴, 역배열 돌파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뿅 13일 만에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같이 따라 올라갔고요. 동섹터니까 같이 움직였죠. 우리로는 이렇게 조금 더 엑스게이트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뿅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왔고요. 다음 바른손 한동훈 청주 테마로 추천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얘도 보너스는 나오지 않고 초록 기본 흐름으로 바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던가 매수 안하고 눌림 매수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자, 눌림 매수 기준으로 바로 직후에 17%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때 1차 매수 하셨던 분들은 요 밑에서 2차 매수하고 평단 낮춰가지고 탈출을 했으면 됩니다. 초록 화살표 기본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다. 요 노랑만 생각하면 괴로워요. 하지만 초록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분할 매수 주매하면서 쉽게 수익이 좀 더 수월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 멘탈 유지에 아주 편안하다. 노랑만 생각하면 괴롭겠죠. 네오쌤처럼 자 추천하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하루만에 바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건 노랑 보너스죠. 이틀 만에 2연상 나왔고요. 요런 것만 보고 자꾸 흥분해가지고 제가 추천하자마자 몰빵 여기서 하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초록으로 하락이 나와도, 이렇게 초록으로 하락이 나와도, 초록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좀 무난히 편안하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랑만 생각하면 바로 크게 분할 매수 여력 없이 들어가 버리면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리해진다 이거죠.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좀 부디 초록을 기본 흐름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코프로 머티 5만원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계속 박스 고점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 지키면 홀딩 가능하다. 12월 10일에 영상 찍어줬죠. 결국 이렇게 이탈 없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지지를 지키면 홀딩, 지지 하나도 이탈 없이 올라갔으니까 남아있는 물량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매수도 가능했고요. 보라색깔 손절 잡고 매수를 했으면 되는 거죠. 자, 상장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파도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에코프로 머티도 상장을 앞두고 3분기 영업손실 발표를 했죠. 해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상장하자마자 하락이 나올 것이다, 상승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분봉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추천을 드리고 또 올라갈 때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요 고점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 말이 많았지만 지지를 지키면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 남아있는 물량을 추세 홀딩 하셨던 분들은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 하면서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사 차트로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월봉 21년도 거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고점 박스를 유지해주죠. 요 구간에서 뚫으면 노랑으로 더 가는 거고, 밀리면 이제 아까 에코프로 머티에서 봤던 요 보라색깔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서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결국 요 구간에서 노랑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초록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쭉 빠졌죠. 이런 고점에서 손절 잘 잡고 할 자신이 없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동일한 자리에요.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이후에 또 두산 피어셀처럼 결국은 크게 무너지는 걸 계속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찹찹찹 주황 색깔의 분할 매도를 시작해 줍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추천드리고 추세 이탈 없이 계속 올라갔죠. 해서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 역시 동일하게 꺾이는 흐름에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머티랑 유사하게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머티 현재 여기 박스 돌파하고 가속이 빡 붙었습니다.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고 더욱이 무리하게 추격하면 위험한 구간. 시간으로는 1% 상승 나와줬고 지금은 지지를 20만원 이렇게 19만원, 18만원, 17만원 만원 단위로 주요하게 4개 보시면 되겠고요. 요중에 좀 크게 볼 거면 19만원 그리고 17만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볼 거면 위에 두 개 중간 가격 체크해가지고 이탈마다 대응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요 4개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키면 쭉 홀딩, 이탈하면 또 대응해주시고, 대응은 평단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요 지지 다 이탈해도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단이 좀 높으신 분들, 요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탈마다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분할 매도 대응해 주시고 항상 크게 꺾이면 분할 매도를 해준다. 요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찹 한 번 정도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물량을 이제 끌고 갈 수가 있었다. 똑같이 대응하면 돼요.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꺾이고 또다시 한 번 더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분할 매도 대응으로 추세를 끌고 가본다. 다음 두산 로보틱스 역시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 구간에서 추세 이탈이 한번 있었죠. 이때 추세가 이탈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도 한번 할 수가 있었고 남아있는 물량은 또 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량 매도 했으면 아깝다. 분할 매도 했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분할 매도로 추세를 극대화한다. 지지는 105,000원, 10만원, 그리고 시가인 93,700원 이렇게 3개 주의하게 보면 되겠고요. 중간값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 얘는 크게 중요한 거는 10만원 그리고 시가인 93,700원이 됩니다. 이것도 본인의 평단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추천드리고 계속 홀딩 사인, 평단이 여기면 이거 다 이탈해도 홀딩 가능하겠지만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이탈 시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 추천주는 아니지만 다음 대여 종목 LS 머티리얼즈 갭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싱크홀 주의 구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회복해주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금요일의 기준으로 금요일 시가인 27,750원 지키면 요 싱크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켰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이제 기준점이 다시 월요일의 시가 33,600원 정도, 그리고 저가, 그 다음에 전날의 종가, 이날의 시가, 이렇게 일단 밑에는 4개가 잡혀 있고요. 이제 위로는 37,000원 정도 1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나 제주반도체처럼
단기 추세 붙어가지고 우다다다 올라가는 오버슈팅, 과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 고점에서 추격해도 될까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초보자분들은 지금 요런 머리 자리에서는 가든 말든 안하고 그냥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아까 앞에 봤던 두산 퓨얼셀처럼 처참하게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요런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복습에 주력을 하고, 나도 요런 타점을 좀 무릎에서 잡아볼 수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에 주력을 하시고 자꾸 이런 데서 추격하려고 하는 욕구를 좀 꾹꾹 눌러 담으시길 바랍니다. 정추격하고 싶으면 손절 진짜 짧게 잘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5만원일 때는 안 사던 삼성전자를 왜 9만원에 사겠다고 난리야 라고 질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셨던 분이 있었죠. 이걸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월봉, 여기서도 안 사던 걸 왜 여기서 사겠다고 난리야, 머리.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 자리에서는 더 가든 말든, 만약에 여기서 10만원 뚫고 15만원까지 갔다 하더라도 초보는 안 하는 게 나은 자리입니다. 좀 무릎 자리들을 공략을 잘 하도록 하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요런 자리들, 그리고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요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자. 무릎 자리. 삼성전자는 현재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현재 어깨 자리에 와 있고요. 머리가 여기죠. 이제 여기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박스를 돌파를 해주고 다시 요 전고점 85,000원 97,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변곡점, 여기 전고점 하나 더 체크하시고 8만원 정도. 삼성전자는 현재 어깨의 자리로 보시면 된다. 제발 요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 새겨 박으세요. 우리의 타점, 초보의 타점, 허리, 무릎, 딱 요 스트라이크 존에서만 포착이 됐을 때 재료 일정 확인하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발에서 안 해요. 발에서 괜히 했다가 지하실 걸려 내려갈 수 있고, 발을 확인한 다음에 탄탄한 바닥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무릎에서부터 공략을 한다. 그리고 발에서는 가속이 안 붙거든요. 무릎에서부터 거래량 터지고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제 추천주가 단기에 30% 이상 가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가속이 붙는 정배열 무릎 자리, 허리 자리에서 공략을 하자. 어깨, 머리, 에코프로모티, 두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이런 거는 보내주자. 제가 추천하고 요 자리에 추천하고 이미 머리,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3시 20분쯤에 제가 추천하는 종가 베팅 거의 다 무릎 타점이에요. 그리고 추천 당시에 현재 자리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릎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코리아 서키트 CXL 관련주, 이틀 만에 30% 올라갔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네오셈, 얘도 하루 만에 상한가, 이틀 만에 2연속 나왔고, 홉킨스 전자 3일 만에 85%, 퀄리타스 반도체 얘도 CXL로 이번에 올라갔고, 전부 다 고점에서 좀 놀고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반등 성공. 코리아 서키트 일봉, 여기 전고 돌파 2년선 돌파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는 딱 여기 전고 돌파 나올 때 시장에서 덜 부각됐을 때, 거의 안 알려졌을 때 후발주로 추천드렸습니다. 후발주로 네오스템 놓쳤으면 코리아 서키트 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장대 양봉이 종가를 지키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7월 기준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탈하고 쪼로록 빠졌고요. 지금 장중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 이탈 없이 요 가격 19,650원을 지킨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항상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 이 장대 양봉은 세력이 돈을 쓴 구간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런 짜잘한 단봉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구간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한다. 종가상으로 이탈이 없이, 여기 종가가 여기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고, 혹은 신규 매수도 손절을 짧게 잡고 할 수가 있었던 구간이죠. 오늘도 13% 급등으로 14일에 고가 찍고 내려온 상태고,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1.6% 나오긴 했네요. 계속 똑같아요. 기준점은 장대 양봉이 종가고, 그 밑에 요 밑꼬리 저가도 체크하시고,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시가와 저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지 기준이 총 4개가 되는 거죠. 요 4개 참고해가지고 포지션 대응하시면 되고요. 고점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간 이탈하면 빠르게 또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그때도 이탈을 하고 크게 빠졌다. 현자리에서 만약에 지지 반등 실패하고 밀린다면 쌍봉 형태의 흐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쌍봉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한번 고점 찍었고 밀렸다가 반등 나왔고, M 패턴 반등이 나왔고요. 혹여나 이렇게 박스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밀리는 걸 경계는 해야 된다. 쌍봉 차트도 아까 두산 퓨얼셀 봤듯 요 자리, 여기가 기준점이죠. 여기 이탈하면 팍 급락이 나와버린다. 돌파하면 급등하고 이탈하면 급락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돌파하면 급등하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타점이었고,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 이렇게 돌파하면 급등하는 자리가 있다. 이탈하면 급락하는 자리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구간, 이거 지키면 상관없고 이탈하면 조심을 하자. 다음 나머지 종목도 볼게요.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퀄리타스 5일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5일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 전고 돌파 나왔죠. 41,000원 정도가 역대 신고가고요. 얘도 조금 널널하게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고, 짧게는 36,000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얘도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장막판에 강세였기 때문에 시간외로 조금 하락. 저항대는 하나밖에 없고, 지지는 이렇게 하나, 둘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이랑 오늘의 시가랑 근사치죠. 그 다음에 전날의 저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일선, 15일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1선, 여기서 21선 지키고 반등 나왔고, 다음 네오셈 종가 베팅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2연상 나왔고요. 얘도 요 상한가 장대 양봉이 종가를 현재 지켜주고 5일선 위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4일에 시가 이탈하니까 이렇게 개파락이 한번 나왔고요. 끝까지 빠지진 않고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맥점은 지키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계속 똑같이 13일에 종가 6,100원 맥점으로 잡고 대응하면 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는 꼬리랑 6,100원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더 큰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5일선도 기준점이 되긴 하는데 근사치 가격이니까 생략하면 되겠고, 고점 박스 대응하면 된다. 요때로 치면은 이렇게 여기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면 더 간다, 이탈하면 빠진다 개념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작게는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뒤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면 되는 거고,
뒤에 결국 이렇게 빠졌고, 여기를 지켰으면 또 더 올라왔겠죠. 하지만 이탈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얘도 6,100원이 맥점 기준이다. 다음 오킨스 전자, 얘도 여태 61선 처음 회복하는 자리,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상한가, 얘가 대장으로 제일 크게 올라갔죠. 워낙 낙폭이 심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호재가 불 경우에 크게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빠르게 제자리로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개파락 한번 나왔고요. 밑에 개파락 구간도 체크하시고, 현재는 14일의 종가 6680, 요 종가상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탈하면 요날의 시가 그리고 5일선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여기 밑에 싱크홀, 오늘의 고가 전날의 고가 저항대 보면 되겠고요. 다음 하이드로 리튬, 20% 이상 급등이 나올 자리다. 단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 했고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튬 포어스, 얘도 동일하게 이때 노랑처럼 2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 단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고 했고, 결국 이렇게 최대 35%,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리튬 포어스는 털었다가 이탈시킨 다음에 올라갔고요. 리튬 포어스가 더 크게 올라갔네요. 한번 털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제 금요일 영상에서 이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61선 회복 전이다. 61선 회복 전. 하지만 이때는 61선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3번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했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기준점을 계속 61선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위로 볼 거면 오늘의 시가, 전날의 종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계속 낙폭과대 반등 추세를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로는 보합이고, 다음 리튬 포어스, 얘는 오늘 61선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지저분하니까 지운 다음에 다시 역배열 저항 끄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역배열 저항 때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하는 구간이죠.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또 동일합니다. 또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이때 13% 급등 나왔다가 맞고 떨어졌네요. 또 여기서 급등이 나올 때 한 3%, 5% 정도 급등 나올 때 이전처럼 이렇게 급등이 20% 이상 나와줄 수 있다. 이때는 13%였지만 어쨌든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했고, 단기에 올라가 줬습니다. 다만 아쉽게 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하고 갔죠. 이탈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낙폭과대 자리에서 큰 수익이 나왔다. 하이드로 리튬은 이탈이 없이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고, 보유선 대응을 못했다면 손절을 한 다음에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요 매수가 회복이 나왔을 때 재접근은 가능했고요. 61선 8,6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얘도 똑같이 시가 전날의 종가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흐름으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를 형성을 해준 건 맞지만, 그럼에도 계속 가짜 반등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월봉상 정석 제자리 차트고, 이런게 V자로 쭉쭉쭉 시원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가짜 반등에 계속 무게를 둬야 됩니다. 크게는 역배열로 계속 잡혀 있고요. 하이드로도 크게는 역배열로 계속 잡혀 있고요. 여기 역배열을 끊고 올려야지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박스 끊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며 조심을 하자.
중국 선물 거래에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다. 툴젠처럼 가짜 반등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툴젠도 추천주였고 여기 정별 추천 일정으로 크게 수익이 나왔고 뒤에 눌림 추천 드렸지만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자. 장중 상한가 찍고 밀렸죠. 이렇게 낙폭과대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뭐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밀리는 걸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카페24 구글한테 투자를 받았죠. 260억. 그리고 트위치, 철수, 반사A까지 네이버와도 협업 확대 기대가 있고요.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더 나와주면서 유튜브 쇼핑 비용 절감, 내년에 흑자 전환 전망 분석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고점에서 뉴스가 나왔고 여기 요렇게 박스였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제가 항상 꼬리는 무시하고 몸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돌파 나올 때 장중 추천 드렸습니다. 추천 드리고 한 7% 10% 정도 수익이 나와줬네요. 얘는 고점 자리인데 그래도 손절 잡고 하면 되니까 워낙 또 내용이 크다 보니까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만 요런 고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는 초보자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본인이 손절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 보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손절을 잡지 못한다면 이후에 여기 싱크홀 당하면서 크게 뚜까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점상이 나오고 더 크게 갔던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소룩스 5월에 아리바이오 호재로 점상 그리고 점상 풀리고 흔들다가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24도 충분히 추가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내용을 봤을 때 구글한테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받고 이후에 추세가 크게 나왔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한테 투자를 받았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소룩스처럼 이렇게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구간에서 삼성전자한테 투자받고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 흔들면서 계속 또 올라갔죠. 역시 추천 타점은 고점이 아니라 무릎 자리에서 반복해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고요. 다음은 개파락 종목 점상으로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더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진 경우입니다. 대성 미생물 얘는 구제역 관련주 이쪽은 섹터 특성상 단기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흐름도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텔레필드 얘도 박스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보라색깔 손절 잡고 홀딩하면 된다 라고 했고 단기에 지키고 수익 나왔고요. 뒤에도 계속 보라색깔 대응했으면 되죠. 보유자분들은 이탈 없이 결국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연이어 점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상으로 우다다다 올라갔고 역시 여기서 풀렸을 때 분할 매도 했으면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점상 종목 보유자분들은 점상에서는 무조건 홀딩하고 풀렸을 때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이때 전량 매도해도 충분히 큰 수익이지만 분할 매도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추가로 먹을 수가 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분할 매도 또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와이더 플래닛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 거죠. 오늘 와이더 플래닛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와이더 플래닛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점상에 절대 매도하지 마라. 홀딩해라.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풀리면 전량 매도해도 되지만 가급적 분할 매도로 또 다음 추세를 노려보자. 꺾이면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찹찹찹 하는 식으로 대응해줍니다. 다음 12월 18일 장중 특징주 볼게요. 네마틱, OLED, 신물질, 하반기 신규 상장주, 물류 대란, 철강, 한동훈, CXL, HLB, 리튬. 네마틱, 양자 세계에서 제4의 상, 네마틱 관측, 신물질. 처음에 I 컴포넌트가 대장으로 올라가다가 상한가 박히고 풀렸고요.
2등주로 신도기현이 가다가 3등주로 디스플레이텍이 가다가 갑자기 후발주로 ENMI, LMS가 상한가 가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대장이었던 애가 밀려나고 후발로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일진 디스플, 빅솔론, 엔젯, 네페스, 엑스게이트웨. 엑스게이트가 첫 번째 찌라시로 떴는데 얘는 최근 상승이 부담이었던 건지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아이컴포넌트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순환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리오님께서 따로 영상 찍었으니까 그걸로 조금 더 상세 내용 보시고요. 맥신이 3일 정도 강세 나왔다가 제자리로 쭉 빠졌죠. 네마틱도 2, 3일 정도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맥신으로 올랐던 종목이 나인테크가 있죠. 이렇게 3일 강세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네마틱도 이렇게 단기 급등한 다음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하자. 다음 OLED, XR 핵심은 디스플레이. 요게 네마틱이랑 겹치는 섹터고 네마틱으로 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KNJ, EST. 하반기 신규 상장주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필두로 얘네가 다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다음 철강 관련주, 사우디 철강 프로젝트에 1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바닥권에서 동일철강, 신스틸, 태양금속우 반응이 나와줬고요. 태양금속우는 한동훈 관련주죠. 한동훈, 대상홀딩스 우, 한익스프레스, 얘는 물류 대란 수혜로 이유도 있고요. 국제 해운사들이 수혜주 운항 중단을 선언을 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 중동 전쟁 여파로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가 가장 크게 올랐고, 흥하해운, HMM, 태용로직스. 다음 HLB 그룹주, 리보세라닙, 캄렐리슈맙, 폐암에서도 법령 구성을 입증을 했다.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본질 재료의 내용도 호재가 뜨면서 주가가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가장 크게 올랐고요.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아이진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으로 크게 반응이 나왔는데 크게 빼고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카이노스메드 추천주였고 최대 60% 상승 나왔죠. 70%. 에이즈 치료제, 의료보험 등재 승인 소식. 다음 리튬 관련주, 이쪽도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2개 추천주였고 30% 이상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국 선물 거래에서 리튬 가격 상승. 테라사이언스는 환기 종목이고 대표가 지서현이죠. 지서현이 건드는 종목들은 대개 다 이렇게 급등 치고 빼면서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 대표가 지서현, 얘가 건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조심하라고 했고 결국 올라가다가 다 빠졌죠. 테라사이언스 하지 말라고 했고 지금도 계속 동일합니다. 위험한 종목, 언제 정지될지 모르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다음 CXL 조정점 주나 싶더니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얘네도 추천드리고 바로 이 현상까지 나와줬고요. 네오셈이랑 코리아 서키트, 오킨스 전자 추천드렸고 2일 만에 6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오늘 정석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한국엔 컴퍼니 시간의 상한가였고 공개 매수가를 2만원에서
24,000원으로 변경을 했다. 이에 점상 출발했다가 풀리고 하락 마감을 했네요. 시간의 정석 반짝. 다음 태양금속 우 시초의 상한가 찍었다가 17% 마감 정석 반짝 나왔고요. 분봉 시초에 튀었다가 뒤에 밀렸죠. 다음 PCL 반짝 삼자배정 유상증자 100억. 라이온 캠텍 자사주 취득 결정 현금 배당 결정 고가 20% 종가 2% 정석 반짝. 얘도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뒤에 다 빠지는 정석 반짝을 보여줬고요. 다음 줌인터넷 추천주였고 고가 19% 종가 9%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얘도 시초에 팍 튀었다가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뒤에는 밀려버렸고요.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반짝 주의하도록 합니다. 코리아서우 반짝, 인터엔 반짝, 라운피플 하락, LS 머티리얼즈 낮은 확률로 상한가, YG버즈 질끈 반짝, 하이드로 리튬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은 편이고, KINX 질끈, 리튬 포어스 반짝, TBH 글로벌 반짝, 네오셈 얘도 상승 마감한 편입니다.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코리아 서키트 반짝.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짝 반짝한다. 오늘은 낮은 확률로 LS 머티리얼 그리고 아까 봤던 몇몇 개의 종목들 소수만 상승 마감이 되었죠. 항상 잘 체크하시고 요런 반짝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12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SG 상한가 90억 규모로 자회사 지분 100% 취득 결정,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도로 재건 사업 추진 등을 위함. 월봉 역배열로 빠지다가 급등 한번 나왔고 또 역배열로 빠지다가 급등 한번, 이렇게 박스 형태로 좀 움직이면서 W 반등 형태로 박스 상단 때려주고 윗골이 근접하게 올라왔다가 밀린 상태입니다. 월봉 박스 상단, 일봉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 뒤에 장기 2평 계속 저항받다가 장기 2평 저항받다가 이번에 돌파 안착하고 추세가 또 한번 빡 나와줬습니다. 이때도 저항받다가 돌파 안착하고 추세가 나왔었죠. 지금도 추세 나와주다가 전고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밀렸고요. 시간외로 한 번 더 반등 1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박스, 꼬리 기준으로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15일선 정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줬네요. 고점 박스 대응을 하자. 여기 상단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 여기 하단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자리.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내용으로 상승이 있었는데 도시재정비법. 다음 파맵신 최근에 황어쩌구 치료제 국책과제 선정으로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최대 주주 변경, 이것도 큰 호재죠. 이걸로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월봉은 쭉 동전주까지 역배열로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요 역배열을 끊으면서 강세가 나와줬고요. 일봉 아까 치료제 국책과제 선정으로 이렇게 급등 연이어 4번 급등이 나와줬고 1년선 저항대 정직하게 맞고 2,400원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2,4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2,000원까지 올라왔네요. 2,000원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최근은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캔들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작게, 그리고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박스 매매 구간입니다.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면 뒤에는 또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박스 매매를 하자. 1차로 203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4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 블루 엠텍 상한가 신규 상장주죠. 상장하고 반짝했다가 시가 이탈하고, 시가 이탈 저가 이탈하면서 쭉 빠지다가 낙폭과대 반등 나왔습니다. 오늘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대거 강세가 나왔고, 얘도 장중에 9% 정도 올라가다가 밀리더니 시간으로 반응이 나와주네요. 낙폭과대 반등. 최근에 저가 27550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은 캔들의 종가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주요 저항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간값으로 4만원 넣어주시고, 다음 상직 하일룸 7.7% 건설주죠. 287억 신축 공사 계약, 이런 공급 계약 수주 다 반짝의 무게를 둬야 되고, 동전주네요. 동전주니까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튀었다가 제자리, 튀었다가 제자리, 튀었다가 제자리,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제자리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요 반년의 매물대 490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382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최악으로는 다시 3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동전주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동전주 관심 끄자. 오호. 다음 컴퍼니 K 스톤 브릿지 추천주였고, 이전에 추천주고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최근 추천하고 2일 만에 50%, 스톤 브릿지도 2일 만에 40%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스톤은 제가 컴퍼니 K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 2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고, 당일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컴퍼니 K 9.7% 업스테이지 관련주 100억원 투자를 했고, 스톤 브릿지 7% 316억 투자를 했고요. 먼저 컴퍼니 K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스톤 브릿지 따라갈 때 요 내용으로 20%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대장은 컴퍼니 K가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컴퍼니 K 월봉 투자를 잘하는 회사, 요때는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 투자해가지고 급등, 요때는 리디, 요때는 파두, 요때는 업스테이지, 추천 타점들, 무릎에서 반복 추천 드렸죠. 추천, 파두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빠른 재료 소멸, 파두 상장, 상장일까지 가져갔으면 수익 반납 그대로 당했습니다. 자, 얘도 추천드리고 바로 쭉 크게 올라갔고, 현재 상한가의 종가 6,600원 정도 2년선, 여기 동시 맥점이죠. 여기를 지키면 힘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위에서 놀아주는 거고요.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 현재 요 위에서 놀아주다가 시간에 또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박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이고요. 시간으로 지금 8,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8,000원 가까이 올라왔고, 15일에 꼬리 8,500원 정도 안착하는 거 중요. 그 다음에 9,000원 돌파하면 여기 작은 갭이 있고요.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게 7%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이격이 커가지고 크면은 좋은데
7%밖에 안 되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다음은 만원. 이때는 또 이제 1000원 단위로 크게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9,000원 꼬리 이렇게 1차 2차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갭이 컸던 종목들을 보면 위메이드 맥스, 요 갭이 40% 짜리거든요. 이렇게 갭이 크면 기대 수익 먹을 구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요런 작은 갭은 큰 의미는 없다. 다음 스톤 브릿지. 월봉 역배열 끊고 올라왔고요. 전고점 6,000원 맞고 떨어졌습니다. 6,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박스, 시간으로 5,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꼬리 저항대 2개, 그리고 6,000원 이후로는 월봉으로 여기 꼬리 7,000원 정도, 그 다음 전고점 꼬리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전고점 7,000원 정도의 또 전고점. 다음 관련주 2개 더. 아이스크림 에듀, 얘는 하루 천하로 끝났네요. 고가 26% 찍었다가 밀렸고, 이날의 시가, 최근의 저가 지지 보시고 121선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다음 하나 더, KTCS. 얘도 여기 추천 드리고 급등 나왔고요. 얘는 딱히 크게 반응은 없네요. 10% 13일에 한번 튀었고, 여기 시가 121선 전고점 저항대. 다음 하림 5.5%, 하림 지주 2.4%.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하림이 선정이 되었다. 예, HMM은 마이너스 5.9%가 나왔고요. 오늘 물류 대란으로 올라갔다가 이 내용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인수 성공 시에 국내 최대 벌크 선사 페누션에 이어서 HMM까지 거느리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하림 월봉. 이렇게 역배열, 큰 역배열 그리고 작은 역배열 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작은 역배열 캔들 몸통 기준으로,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나 보면 되겠고, 박스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작은 박스. 박스 상단이 3,250원 정도, 시간으로 3,1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요 작은 역배열 안착을 해줘야 되고, 크게 작게 역배열 속에 있다. 그리고 박스 하단. 일봉상으로는 여기 장기 2평 3,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요. 3,000원 2년선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단봉으로 차근차근 추세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고, 전고점 저항대 2년선. 다음 꼬리 2개 있는데 위에 거 기준 잡고, 다음 전고점, 다음 또 여기. 그 다음 하락 종목 HMM도 제자리로 쭉 빠졌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석 제자리 차트죠. 이때 추천드리고, 뒤에 쭉 추세가 나오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늘 제자리 차트 조심하도록 합니다. 이런 미친 상승 후에는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진다. 이 가짜 반등이 엄청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속는 거죠. 이게 70% 짜리입니다. 노란 색깔 자리죠. 속아버린다고.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고요. 결국 끊지 못하고 또 밀려버리네요. 물류 대란으로 오늘 고가 16% 찍어줬다가 다시 밀리고 있고, 최근에 1년선 저항대, 반년선 저항대, 기껏 반년선 돌파했더니 다시 또 밀리려고 합니다. 16,700원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으로 16,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최근 박스였고, 요 박스 하단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요게 신저가 가격이죠. 13,600원 정도. 빠질 자리가 더 크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리까지 빠진다면. 다음 두산 로보틱스 4%, 이거는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고, 다음 K옥션도 추천주였죠. 이것도 역배열 돌파 초에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5%, 14일 만에 70% 이상 올라갔고요. 요 무릎 타점, 가속이 붙는 구간 잘 복습하시고, 열매 컴퍼니 조각 투자 1호 첫날부터 흥행,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 발, 무릎, 가속,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 요날 추천드리고 하루만 15%, 뒤에 흔들면서 여기 1년선, 반년선 사이에서 박스 만들어 주다가 바로 돌파하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세 유지 중. 단기 2평으로는 11선 추세를 타고 있고요. 종가상 11선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계속 올라가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으로 7,700원까지 올라왔고, 8,800원 위에 꼬리. 자, 여기 박스 하단 7,000원, 그리고 밑에 15일선 6,500원, 21선 6,000원. 이탈 시에 단기 2평 활용해가지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고 지키면 계속 추세 홀딩 타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옥션도 여기서 추천드리고 추세 탔고, 얘는 15일선에서 반등 나왔네요. 21선 그리고 1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전고점 윗꼬리 위로 2개, 밑으로 2개. 다음 갤럭시아 SM, 얘는 추천주는 아니었고 21선에서 힘싸움 자리입니다. 5일선 3,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2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 위로 가느냐 밑으로 밀리느냐. 5일선 이탈하고 크게 무너진 상태네요. M반등 21선을 지켜야 나와줄 수 있는 거고.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랑 같이 추천드렸던 애고, 추천 얘도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5일선 그리고 최근에 저가 21선 체크. 다음 11선 전고점 다 유사한 차트로 비슷하게 돼. 다음 LIG 넥스원 3%,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추진의 상한가, 높아진 수주잔고에 M&A 통한 신사업까지 로보틱스 분야 진출 기대감. 이게 역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역배열로 시원하게 빠지다가 올라오나 싶더니 이때 코로나 돌발악재 직격타 맞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박스 돌파 해주면서 쭉 우상향, 추세 이탈하고 밀렸다가 역배열 끊고 다시 올라와 줍니다. 여기 역배열 돌파 타점, 무릎자리 타점, 밑에서의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고, 여기도 13만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자리. 일봉, 자, 인수 호재로 갭 상한가 나왔고요. 여기 시가 지키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최근 요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 나왔었고, 오늘 5일선 반등. 오늘 시가나 5일선 1차 대응하시고요. 여기 1차 대응, 다음 2차, 다음 3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차, 5차. 싱크홀 자리는 여기 11만 8천원 이탈하면 10만원까지 내려오는 싱크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키면 상관없고요. 이탈하면 싱크홀 조심하자. 다음 아이컴포넌트 2.8% 네마틱 관련주. 얘가 대장이었는데 밀려났죠. 역배열 끊고 팍 올라와주고, 일봉도 이렇게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이렇게 반년선 저항받다가 오늘 네마틱으로 장중상한가 찍고 마감을 했고요. 481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외로 살짝 더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이 장기 이평들을 이제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항 때는 꼬리, 전고점, 꼬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넥신이 3일 정도 강세 보여주다가 다 밀렸죠. 네마틱도 3일 정도 강세 보여주다가 밀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인테크가 이렇게 3일 강세 나왔다가 밀렸고요. 대장주였던 급이 코닉 오토메이션도 5일째 고점을 찍긴 했지만 뭐 거의 3일째가 고점 근사치죠. 얘도 개파락으로 이렇게 뿅뿅 하락이 나왔고요. 휴비스가 제일 오래 강세가 나왔었네요. 맥신 5일 강세 나왔다가 제자리, 얘도 여기 싱크홀 한번 있었고요. 이렇게 신물질 관련주들, 얘네는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강력하게 빠르게 제자리 주의하도록 합니다. 네마틱도 빠른 제자리 주의를 하자. EMNI 얘가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고요. 마탱이가 간 종목이죠. 급등 제자리, 상패위기, 거래정지 구간이 있었고요. 거래 재개되고 쭉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강력한 호재가 나와가지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요런 바닥권에서 이제 낙폭과대 반등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죠. 여기도 100% 정도 올라갔다가 뒤에 쪽 빠졌고요. 가짜 반등 주면서 지금도 크게 50% 이상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제자리로 빠지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죠. 반년선 2,4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자, 추천주였던 오킨스 전자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CXL 관련주 이런 식으로 얘도 크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뒤에 개파락 하락은 조심을 하자. 오킨스 전자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지금 이런 낙폭과대 자리에서 강력한 호재가 붙으니까 크게 올라가줬죠. 이렇게 신저가 구간 낙폭과대 있던 종목들은 호재가 불었을 때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오킨스 전자도 빠른 제자리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고, EMNI도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 제자리를 주의를 하자. 다음 LMS 두 번째 상한가 종목, 그래핀 관련주고요. 메타버스 얘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약별 끊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윗골이 엄청 많이 바닥권에 줬고요. 이게 다 매물 소화로 볼 수가 있었어야 되겠죠. 고점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는 바닥권에서 윗꼬리는 다 매물 소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년선 안착했다가 반년선에서 반등 나왔고
480에선 안착하고, 이때는 건드려 주기만 했어요. 장중 돌파만 했지만 이번에 2년선을 확실하게 안착을 했고, 2년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7,6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 전고점 부근까지 온 상태고, 전고점 왜 이렇게 가다가 끊기지? 다음 꼬리가 만원. 전고점 계속 전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대들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탭, 급등 쳤다가 제자리 빠졌고 또 급등 쳤다가 제자리, 계속 파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고요. 역별 끊어주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여기가 타점. 일봉, 원래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죠. 근데 오늘은 네마틱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여기 추세 이탈하고 구름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꼬로로, 그 다음에 장기 이평 이탈, 요 흐름 항상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추세 보여주다가 구름 속으로 빠지면 장기 이평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 다시 올라오는데 장기 이평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때 한번 안착했는데 실패를 하면서 밀립니다. 오늘 네마틱으로 장기 이평 다시 안착을 해줬고요. 여기 6,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 전고점 저항대 7,000원 정도, 9월의 전고점, 그리고 여기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7,600원 정도, 또 8,500원 정도 전고점 또 하나 더 9,000원, 중간값으로 8,000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고, I 컴포넌트 받고 신도기연,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역배열 끊고 쭉 올라왔었고, 크게는 이렇게 W 반등 자리네요. 올라와주면 여기까지인데 뭐 먼 나라 얘기고요. 어쨌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늘어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적자 지속 종목이고요. 반년선 4,300원 안착이 중요. 지지는 3,800원 정도 1차, 오늘의 시가 2차, 그리고 신저가 가격 3355. 이렇게 밑에서 박스 돌파하고 올라와 줬네요. 역별 요래 끊어주면서 반년선 안착이 중요하다. 아, 이 또 종목이 많이 있는데 다 봐야 되나? 빠르게 그냥 볼게요. NZ 박스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 돌파 안착했고요. 장기 이평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밀리면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져요. 빅설론 지금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했고, 반년선 저항, 오늘 반년선 뚫었고 반년선 지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1년선 2년선 종가 안착 중요. 오늘 시가 그리고 5,300원 신저가, 일진 디스플레이 1년선 반년선 사이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손가락에 힘이 없나봐 자꾸 끊겨요. 지금 이렇게 박스 대응하면 되고, 꼬리 전고점 2년선 내려오니까 동시 타점이 되고, 중간 1,400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다음 남성,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2년선 반년선 사이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2년선 245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겠고, 다음 엑스게이트 삼각수렴 추천주였죠. 이렇게 미리 추천드렸고 빡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찌라시 종목이었는데 반응이 없었고,
5일선 저항받고 있어요. 이렇게 5일선 끊고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 지지 중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다음 디젠스 동전주 구간이고, 요래 작은 박스, 큰 박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네페스 요래 박스 보여주고 있었고, 현재 박스 업그레이드 돌파하면 2년선까지,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국전약품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고, 자 1년선 6,500원 안착 중요합니다. 6,500원 안착하면 다 윗꼬리 2년선까지, 그 다음 전고점 꼬리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